시간의 흐름은 항상 변화를 불러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절의 변화인데요. 뜨거웠던 열기가 사그라들고 어느새 부는 선선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옛것을 단단히 지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힐링 트레킹, 오늘은 청도 읍성에서 함께합니다. 오늘의 트레킹은 오래간만에 유적지를 걸어보는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을 입구에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청도의 문화유산들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청도 읍성을 걸어보면서 오늘의 트레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읍성은 지방 군현의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 행정 기능을 담당했던 성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읍성 안에는 백성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기도 하죠.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읍성의 터에는 이렇게 마을이 있습니다. 단단한 벽은 이제 드문드문 흔적만 남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무인 판매소가 있네요. 뭘 파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물품 대금 투입함. 사람 없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숭아도 있고, 여주가 있네요. 여주. 오이인 줄 알았더니 사실 그게 먹고 싶지는 않은 비주얼이긴 한데 여주도 있고 가지도 있고 버섯도 있고. 강냉이가 있는데? 강냉이. 살이 안 찐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살이 찌더라고요. 강냉이. 2,000원인데 하나 살까요? 2,000원. 여정의 시작을 알려주는 지도. 청도 읍성의 시작점인 동문에는 조금 특별한 지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의 청도군을 볼 수 있는 옛 지방지도인데요. 옛 지도를 보면서 이 공간 위에 흘렀던 시간을 느껴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지도 보면 지도가 현대 지도가 있는데 여기는 옛날 지도가 있네요. 어디가 지금 있는 위치일까요? 여긴 것 같은데 여기가 동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이 동천리인데 동천리를 이렇게 걸어서 이쪽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때 서민들이 한자를 다 읽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쪽 입구 쪽으로 갔다가 한 바퀴 쭉 돌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 코스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갈까요? 가볍게 트레킹하기 좋은 오늘의 코스. 청도 읍성 트레킹 코스는 동문에서 시작해서 옛 지방의 관부를 둘러보는데요. 이 코스의 주요 포인트는 바로 나들이 하듯 옛 청도로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도 읍성 주변에 있는 청도 석빙고와 남산 계곡까지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청도 읍성은 원래 고려시대 때 지어졌다고 합니다. 석성과 토성을 혼합해서 쌓은 것인데요. 조선시대 때 석축으로 다시 고쳐 올렸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동서북물이 소실되고 성벽이 파괴되었던 것을 재건했지만 일제강점기의 읍성 철거 정책으로 다시 성벽이 헐리고 맙니다. 현재는 성벽 일부와 다시 복원한 옛 행정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고마청은 이 민간인들에게 마을을 삭을 주고 징발한 일을 맡아보는 관할이라고 해요. 요즘으로 하면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렌트카 하우스 같은 거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말을 빌려가지고 갈 수 있었고 그 주민들에게 그 돈을 지불을 했던 그런 기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네요. 아주 좀 요즘에 렌트카 시스템과 비슷한 것 같은데 재밌는데요. 고마청. 왠지 좀 새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읽어봤더니 이 건물이 2013년에 예전 문헌을 토대로 해서 복원이 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예전의 건물들도 그대로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새로운 것, 현대적인 것들만 추구하지 말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죠. 몇백 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에서 사람이 계속 주거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기도 하니까 우리도 이런 건물들을 잘 보존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현대인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원을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잘 유지하고 그 모습들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의 입구나 관청의 마당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향토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선정비인데요. 백성을 어질게 다스린 벼슬아치를 표창하고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인데요. 청도읍성 동문지의 입구에도 이렇게 선정비가 나란히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정비는 원래 청도의 여러 곳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것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둔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비석도 있고 이 비석들 앞에는 이렇게 누구의 비석인지도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기는 순찰사 조서구 영세불망비, 군수 정음선 율문비. 아마 쭉 읽으면서 봤더니 1600년대부터 가장 늦게까지는 1800년까지도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군수나 뭐 이런 사람들의 비석인 것 같아요.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이런 비석들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풍경은 여름의 옷을 입고 있으나 피부로 느껴지는 바람 속에서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도읍성의 성벽을 벗삼아 걸어보며 이 공간에 흘렀던 시간의 변화인 역사와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의 변화인 계절을 한 번에 느껴봅니다. 이야, 바람 너무 좋은데요, 바람이. 바람도 좋고 지금 구름이 이 바람 템포에 맞춰서 흘러가는데 성벽엔 담쟁이 넝쿨들이 우거져 있고 유럽의 성벽들은 굉장히 철옹성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단하고 조금 더 인간적인 그런 느낌의 성벽인 것 같아요. 보기도 좋습니다. 성벽 뒤로 지금 파란 하늘과 구름이 어우러져서 여기에 멍 때리고 한참 앉아있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곳이. 청도읍성의 건축 방식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바로 북문입니다.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읍성의 역할을 보여주는데요. 옹성은 중요한 성문 밖이나 안쪽을 둘러막은 시설물로 적이 직접 성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데요. 그 모습이 옹기 같다고 해서 옹성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이게 옹성이 쌓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북문으로 들어가는 공북루가 있는데 앞쪽에 옹성이 쌓여져 있는 게 옹성이라는 게 예전에 적들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시설의 앞쪽이나 바깥쪽으로 삥 둘러서 쌓은 이런 시설물을 옹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좁은 통로를 통해 이 안으로 들어오면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 들면서 위압감도 들었을 것 같아요. 적군이라면은. 제가 적군이 아닌 게 다행이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북문의 망루 위를 올라가면 청도읍성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망루 위에서 적의 침입이나 동태를 살피며 백성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과거에는 긴장감이 흐르던 장소가 현재는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하는 장소로 이렇게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청도읍성은 자연지형을 매우 잘 활용해 쌓은 성곽인데요. 이곳은 남고북저의 지형으로 남쪽은 산성, 북쪽은 평지성으로 조성한 평산성입니다. 경사와 평지가 적절해서 가볍게 걷기에도 트레킹 코스에도 더할 나위 없죠. 또한 청도읍성은 성곽 안팎으로 볼거리가 많아서 걷다가 마음에 드는 장소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성 안에 조성된 저수지인 성내지에 들러 잠시 땀을 식혀봅니다. 위에 지금 이 정자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만약에 예전에도 조선시대 그 당시에도 이 정자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여기서 아마 연애를 하고 풍류를 즐겼던 장소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는 못 짓지만은 왠지 여기서 시를 하나 읊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풍경인데요. 고려시대 때 지어진 청도읍성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의 풍파를 맞고 많은 부분이 파괴되고 손실되었지만 2004년부터 복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천년 가까이 군사행정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곳인 만큼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아있는데요. 옛 관아 건물의 모습과 역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사극이나 뭐 예전 드라마를 보면은 몹시 쳐라 막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 그래요. 되게 체계화돼서 죄를 지은 형량만큼만 때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지극히 한정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그렇게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감옥의 형태나 어떤 운영 방식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화돼서 전국에 있는 모든 형옥들을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쪽에 칼이 있네요. 칼을 차고, 저 칼이 예전에 한번 제가 한번 차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무겁더라고요. 생각보다 무겁고, 이 바람이 슝슝 들어오니 감옥에 조선시대 때 많이 갇혀 있었다면은 죄를 반성하고 참여한다기보다는 그냥 무섭다는 생각만 들었을 것 같아요. 무섭네요. 보기만 해도 칼. 요즘만큼 걷기 좋은 날이 없다고 해도 잠시 앉아 여유를 즐겨보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성내지 옆에 작게 마련된 카페에서 잠시 쉬어보는데요. 마치 액자처럼 나 있는 창문 너머 푸른 성내지의 풍경을 감상해봅니다. 이 청도읍성 근처에는 이런 카페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트레킹의 묘미가 걷다가 이런 곳에 들어와서 시원한 음료나 뭐 이렇게 빙수 한 그릇 먹는 게 또 하나의 매력 아닐까 싶어요. 좋은데요. 시원하고 앞에 경치도 보면서 이렇게 쉬어가면서 걸을 수 있고 좋습니다. 아주. 청도읍성은 화양읍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의 삶과 가장 가깝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옛 청도읍성의 모습이 그랬듯 성곽 내부에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 모습은 변했지만 여전히 청도읍성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가 하면 옛 사람들의 흔적을 그대로 복원해 놓은 민속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삶이 함께 존재하는 공간, 청도읍성. 오늘의 여정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시간여행처럼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도읍성은 북문인 공북루를 중심으로 복원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본래의 모습의 절반까지 되찾았는데요. 성곽 안팎으로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모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합니다. 서문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복원되지 않은 예전 성벽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어디 저쪽에 보이는데 적은 것 같은데요. 이게 예전에 복원하기 전에 오리지널 성벽 모습이네요.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색깔 자체도 자연이 만들어낸 컬러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정말 무너지지 않고 쭉 연결되고 예전의 성벽이었으면 어땠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매력 있는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월이 만들어낸 이 모양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경북 청도군청은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도읍성은 화양읍 동상리, 서상리, 교촌리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조선 말기까지 청도의 중심지는 청도읍성이 자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중앙관리들이 사용했던 객사 건물인 도주관도 청도읍성 내에 있는데요. 도주는 청도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객실이었던 것 같아요. 객실이었던 것 같고, 이쪽에 이렇게 대청마루처럼 보이는 곳,
곳들이 군데군데 있는 걸로 보아서 아마 이런 곳에서는 연애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바람이 이렇게 맞불어 들어오고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장소입니다. 청도읍성 안에는 국가보물로 지정된 유적지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청도 석빙고입니다. 전국에 남아있는 6개의 석빙고 중에서 가장 오래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조성된 시기와 책임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큰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 이 많은 공간에 보관되었을 얼음의 양을 짐작해봅니다. 여기가 지금 석빙고인데 청도에 있는 예전에 얼음을 겨울에 얼었던 얼음을 가져다가 여름까지 안 녹게 보관을 하면서 그런 창고 역할, 얼음 창고, 그러니까 냉동실 역할을 했던 장소인데 지금 이제 뭐 다 무너져 버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예전에 시설이 온전히 복원돼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아치 형태로 쌓여진 돌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는 정말 조형적으로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는 마치 고래 뼈처럼 보이기도 해요. 되게 모양적으로 봤을 때 너무 예쁘죠. 기능적으로는 제가 설명 못 드리지만은 정말 신기한 기술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교육기관인데요. 청도읍성에도 향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인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 역시 한창 복원공사를 진행하며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청도읍성 구석구석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금 더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는 코스로 향합니다. 남고북저의 지리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에는 남쪽에 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남산이라는 이름에서도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이 그렇듯 남산도 사계절마다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명소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의 끝자락을 놓지 못하는 늦더위를 식히기에 제격인 남산 계곡으로 올라가 봅니다. 읍성에서 나와서 이제 뭐 계곡이 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여름 막바지라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는 이제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 남산 계곡 산책로 따라서 쭉 가볼 생각입니다. 계곡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만큼 좀 가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해요. 벌써 초입인데도 되게 물소리들이 들리고 사람들이 노는 소리도 들리네요. 벌써 시원해지는 기분인데요. 가을의 문턱에서 여름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로 아직도 계곡은 북적이는데요. 눈부신 햇살 아래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신선이 살았다는 무릉도원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게 원래 바닷가를 더 좋아하는데 계곡에 와보니까 정말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운드가 너무 시원하게 들리는데요. 자연이 만들어주는 가장 편안한 음악, 물소리와 함께하는 산책길. 때로는 가만히 앉아서 물이 흐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기도 하는데요. 바닥이 보이는 투명한 계곡물을 바라보다 보면 그 속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계속 좀 물을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계곡에 들어와 보고 싶었는데 이쪽은 좀 특이한 구조로 돼 있어서 위에서 계곡물이 흘러내리는데 되게 얇은 계곡이에요. 웅덩이처럼 깊은 계곡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와봤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운드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계곡의 그 물 흐르는 소리는 그 청각만으로도 기온을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산 계곡은 예로부터 절경으로 이름 높아 많은 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흔적이 이렇게 계곡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남산 계곡의 절경에 감탄하여
계곡의 바위마다 글을 새겼다고 하는데요. 새겨진 글은 계곡의 특징을 적은 글과 시라고 합니다. 이쪽에 오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글씨가 새겨진 장소들이 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성문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글씨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조각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걸 찾아보는 재미도 꽤 있는 계곡인 것 같습니다. 시인들이 감탄한 남산 계곡의 경치는 산수정에서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산수정에 도착하면 계곡 속 정자에서 경치를 내려다보며 풍류를 읽는 선비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오! 아, 역시 들어오니까 또 다른데요.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계곡에 발 담그고 있으니까 멍해지는 게 불멍 말고 물멍의 기분이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청도 이 13계곡에는 그 1곡, 2곡, 3곡 그 계곡마다 그 이름도 있고 그 이름이 얽혀있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계곡에 오기 전에 한번 찾아보시고 아, 이곳은 이래서 이런 이야기가 생겼구나라는 거를 한번 새겨보시면서 쭉 걸어 올라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시원한 수박이 생각나는데. 수박과 백숙? 거기에 한 잔? 청도 하면 떠오르는 게 소싸움 아니면 뭐 감, 뭐 와인 터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 읍성을 걷고 역사 속을 걸으면서 몰랐던 것들도 느끼게 되고 정말 그 평화로움이 뭔지를 느낄 수도 있었고 거기서도 이렇게 계곡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오기 정말 좋은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도 읍성을 바라보고 그 작약밭과 감나무들이 있고 그러니까 평상 같은 곳에 앉아서 있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바람이 불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정말 평화롭다는 느낌이 들었고 앞쪽에는 역사의 산물이 그대로 있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평화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정신도 맑아지고 모든 게 좀 깨끗해지고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트레킹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방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에서 현재에는 역사여행지로 사랑을 받고 있는 청도 읍성. 많은 시간이 흘러 그 모습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데요. 한적하고 여유로운 성곽길을 걸으며 흐르는 시간이 주는 변화에 대해 생각해봤던 오늘의 여정. 청도 읍성의 역사가 전하는 잔잔한 여운은 변화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가져다준 변화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떤 시간을 만들어가야 할까요?